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신호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금융시장이 최근에 좀 약간 너무 과열됐고 우리도 특히 신용융자 잔고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미국도 마진 대합이라고 해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것도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여러분, 경제방송들 보시면 아니 언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구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인공지능 이거 도구를 만드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B2B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또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죠. 하루하루 헷갈리는데 이렇게 큰 조정 나올 땐 이게 왼쪽 어깨 지나서 머리 갔다 오른쪽 어깨 매도 시점인 건지 아니면 물길이 바뀌는 건 아니고 잠깐 놀란 건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요즘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세상 다 잡아먹는다고 난리통이에요. 간밤에도 또 신제품을 내놨는데 연초부터 쭉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올해 상장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냥 일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엔스로픽이라고 그 기업 고객사 한 30만 개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사람 필요 없는 서비스를 딱딱 내놓으면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되는 게 맞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네. 파워포인트를 얘가 그림이랑 스크립트 몇 개 주면 다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그러게요. 장표를 기가 막히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는 제미나이 노트북 LM이랑 똑같은데 이건 각 장의 스크립트를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 그러면 그 장만 또 다 바꿔줍니다. 한마디로 똘똘한 주니어 애널리스트 한 명 두고 있는 기분. 좀 무섭죠. 그리고 이게 레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 나가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저는 어도비를 비롯한 네. 미국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미래가 저라면 네. 정말 그 회사들이 다니는 입장이라면 정말 다른 미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 모두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어제는 보니까 이제 섹터도 구분 없이 모든 산업이 다 같이 떨어지는데 이걸 트리거로 해서 뉴욕 증시가 다 빠져서 한국의 장사 잘하는 반도체까지 빠지고 지금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5천선 회복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깜짝 놀랄 일인가? 저는 놀람의 강도가 타당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타당합니다. 왜 타당한가 하면 올해 이제 엔트로픽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픈 AI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빅4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미국 GDP의 약 6%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GDP 6%에 달하는 자금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다른 자산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파는 것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지만 투자자들 생각에서는 지난 2025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부터 파는 게 아마 순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은을 팔고 네. 금을 팔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팔고 지금은 이제 코인을 파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 마이너한 데에서 현금 확보해서 대박이 기대되는 IPO에 대비하고 또 거기 증거금들을 넣어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수금을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이 나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팔다가 이거 내가 샀던 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멈출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은이나 몇몇 원자재 쪽은 워낙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 투자한 자금들 B2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마진콜 그러니까 돈 빌렸던 걸 갚지 못해서 차례대로 청산당하는 일이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랑 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군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그러면 작년에 돈 많이 벌어준 은만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한 번 조정을 받을 때도 됐다 싶지만 총알 장전하려는 속도가 참 빠르구나 싶기도 하고 우리 종현님이 그 사이에 소리 질러 주셨어요. 하이닉스 양전 소리 질러 하셨는데 그래요. 지금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그래요. 지금 마음을 좀 다잡고 방송 듣겠다 이런 분들 늘어나시는데 그럼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박사님은 연초에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좀 하셨습니까? 예, 2번이나 했습니다. 2번 어떤 방향으로 바꾸셨나요? 지난주에는 한국 주식이랑 금을 팔았고요. 이번 주에는 다시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주식과 금을 파셨다면은 지난주에 고점에서 파셨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가 93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예, 금요일 팔았습니다. 금요일 날 파셨구나. 정확하게는 네. 목요일부터 고객들이 순차적으로 리밸런싱에 들어가셨고요. 네. 그랬는데 월요일 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정도의 또 폭락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나흘 만에 다시 발동이 됐는데 지금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청진기로 진단을 한다면 이 시장은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힘이 빠지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이게 잠깐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가 아유 이거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는 시장입니까? 2번째로 보입니다. 잠깐 우리가 지나치게 깜짝 놀랐다. 예, 이렇게 보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6월에 케빈 오시님이 우리에게 돈을 뿌려주실 것 같습니다. 케빈 호씨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 사람은 확신범으로서의 매파가 아닌데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긴장을 하시는지 싶어요. 예, 저는 그분이 주요 그 언론사 그리고 연준 내에서 발언했던 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딱 한 5년 정도 연준에서 일을 했었던 분인데 그때마다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시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이제 모 은행 딜링룸 이코노미스트 일을 할 때 네. 눈앞이 있으면 한 대 이렇게 하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때가 버냉키 의장 시절이잖아요. 예, 근데 버냉키 의장 시절에 네. 그때 이제 2007년 6년에는 CBO랑 CDS 같은 신금융 상품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굉장히 이롭게 할 거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CBO하고 그러니까 CDS. 뭐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기에 있는 갑돌이는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데 을돌이는 저희 굉장히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제 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동산들을 전부 뽀개고 쪼개서 다시 두부를 만들어서 A 등급 두부 이렇게 팔았는데 그 안에 있던 이제 을돌이 부동산이 부실화되면서 이게 갑돌이 부동산으로 전염되고 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에 붕괴가 나타날 때 결국 그 한 박스 안에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 박스를 다 썩게 만든 것처럼 자산시장을 다 붕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중개 역할을 했던 상품들인데 그걸 그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요. 아 그래요. 더 나가서 2008년부터 이제 그래서 그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인슈어런스 그룹 AIG, 리만 브라더스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경제 성장률 이제 마이너스 10%를 향해서 갈 때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지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하면서 33년 하면서 봤던 사람 중에 패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유 말씀이 그 굉장히 무거워지시는데. 네,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다. 네. 결국 제가 봐서는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고 임명했다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파월 의장님은 신조를 지키신 분인 거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하는 사람은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리고 덜 떨어진 사람을 임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보면
6월 말에 네. 그분이 이제 1차적으로 연준 의장 되자마자 하는 금리 인하가 있는데 저는 최소 0.5%에서 0.75%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합니다. 왜 이분이 계속 그 동안에 2% 정도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외치고 있던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 못지않게 역시 또 패급의 경제 분석가가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이 사람 대학원 리포트로 이런 보고 썼으면 저는 F 줬을 거라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란이라고 했던 미란 보고서 그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걸 읽다가 무슨 이게 소설인가 보고서인가가 헷갈릴 정도의 아무 근거 없는 네. 그 데이터 없이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그런 감상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년 말에 미국 점도표 그러니까 올해 2026년 미국 정책 금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를 찍어놨냐면 2.2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제가 봤을 때 얼굴만 다른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니까 네. 퍼펫이라고 보니까 이제 대충 올해 연말 미국 정책 금리는 지금보다 1.5%가 인하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분기마다 0.5%씩 인하가 이루어지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되겠느냐. 이게 붕괴된다고 말할 때는 금리가 인하될 때 붕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장이 그러니까 고점이더라도 왼쪽 어깨지 아주 독보적인 산봉우리는 아니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엔트로픽이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의 IPO 대규모 상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에 어마어마한 대중 투자자가 몰려드는 시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 벌려고 은 시장에도 가 있고 코인 시장에도 가 있고 한국에도 있던 돈들이 전부 미국 돌아가서 이거 청약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그 스페이스X 장외 거래하는 게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거기서 PB들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들이 네, 비상장에 그 있으니까. 8천억 달러 규모로 장외 프리 I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 직전에 대규모 증자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제 상장 공모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일종에 보면 전략적으로 일부러 좀 투자자들을 넣어주는 게 프리 IPO라고 하는데 그때 들어와 있던 금융기관들이 자기 물건들을 PB들을 통해서 파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올해는 스페이스X의 해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X가 또 딴 데도 아니고 XAI랑 합병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제가 작년에 XAI 대출 금리가 10.5%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은 돈이 없더라고요. 예, 돈이 완전히 말라 있는 네. 상황이라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불발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금 조달이 부족한 경우에는 큰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거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6월 케빈 워시가 임명돼서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줄 때 야 세상에 살다 이런 비둘기는 처음 보네. 근데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 근거는 전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앞으로 금리를 많이 인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연말에 너무 세게 달렸던 거에 대한 약간 숙취를 조금 숙취, 멀미다. 이게 지나치게 단기간에 산등성에까지 한 번에 슉 올라와서 멀미나는 장이다. 저 동의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 준비하지 않으면 왜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대출 금리를 10% 상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 회사채 시장까지 가서 돈을 꺼서 빅테크들 투자하는 상황 보면서 금리 내려주고 시장 어떻게든 살리겠다 이런 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그러면 과열된 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제 네. 저희 모델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모델이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신호가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금융시장이 최근에 좀 약간 너무 과열됐고 우리도 특히 신용융자 잔고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미국도 마진 대합이라고 해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것도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돈 빌려서 들어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번에 이제 누군가가 차익을 실현하며 현금을 비축하려는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스페이스X 살아간 돈인 것 같은데 네. 그 돈들을 비축하면서 방아쇠를 땡기고 이걸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들이 대거 이 상품 시장에서 공매도에 동참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기서 연쇄적인 마진콜이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코인 시장 하시던 분이 은 시장도 했을 거고요. 또 나스닥 3배 레버리지 또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이 속슬도 사시고 MUU도 사시고 하시는 거죠. 이걸 속슬이라고 그러는데 속이 쓰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속슬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리테일 자금이라고 부르는 그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핫한 SNS에서 나 이거 사서 돈 벌었어 하면 이제 몰려드는 그 돈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어디서 한 군데 터져서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 이 돈을 빼다가 보니까 여기가 터지고 하는 약간 이제 그 두더지 잡는 중으로 여기 하나 터지면 저희가 터지고 있는 이렇게 쭉 돌다 보면 가장 레버리지가 컸던 데가 손실이 크게 입는 반면 펀더멘털 좋고 또 더 나가서 회사가 자사주도 매입해주고 배당도 빵빵하게 주겠어요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는 거예요. 미국은 다우 지수가 잘 버티는 거고 네. 한국도 보면 다른 IT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잘 버티는 이유가 넉넉한 그 현금을 들고서 또 이러다가 경쟁자들 좀 무너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M&A를 하든 네. 아니면 말라 죽일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시호가 때는 SK 하이닉스가 79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변동폭이 큰 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 계속 잘 되고 기업 펀더멘털에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은 잠깐 놀랐으니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분할 매수하자고 제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돈을 살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하루에 좀 넣지 말고 나눠서 좀 하셔야 되는 우리가 장입니다. 증시에서 왜 이렇게 과감한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자꾸 강조하냐 하면 이 레버리지가 많이 있었던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와서 이걸로 3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를 한 돈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다가 지금 은혜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는 코인 시장이 불타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걸 보면 다음이 어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조그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 시장의 눈으로 정저지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좀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세계라는 게 되게 좁은데 우리 인식 범위 밖에서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막 네. 터졌을 때 키코 사태라는 거 아, 환율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예. 돈 벌게 해주는 거. 예, 그런 네. 상품들로 인해 태산 LCD라는 그렇게 큰 상장사가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를 예측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범위 내에서는 되게 좁아서 사고 한번 나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이 하나 터졌고 또 몰랐는데 코인 시장이 왜 저런지 모르지만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거기 엮여져 있는 그럼 코인이랑 또 코인을 베이스로 해서 사업하는 데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제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또 뭔가 대출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걸려 있는 옵션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안 터지면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금요일 밤 은시장에서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사람들이 확 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서 적어도 다음 주 우리 설 연휴 전후까지는 이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분할 매수하라는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내가 분명히 이게 수익이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분들 이럴 때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예, 일단 뭐 좀 쉬다 오셔야죠. 그냥 둬요. 저 입장에서는 튼실한 회사인데 예. 갑자기 주가가 단기 급락했다 그러면 딱 닫고 우리 생업에 종사하면 됩니까? 그렇게 저 설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네. 지금 시장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죄다 빚을 많이 졌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터진 것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고생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엄청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마진콜 당하고 반대매매 당하는 게 막 벌어지는 중인데 네. 어디까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조정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멀리서 누가 구원 투수가 오시냐면 케빈 오시님이 6월에 오시고 계시다. 저기 오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거든요. 네. 그분이 오거든요. 네. 와서 돈의 비를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줄 텐데 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인천의 배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